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진행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인 학습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99년부터 이 임용 강의를 해왔는데요. 정말 어릴 때 시작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막 몇 살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기보단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수험생들을 봤잖아요. 너무 많은 수험생들을 보는데 나는 똑같이 강의를 하는데 왜 이 선생님은 붙고 이 선생님은 떨어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한 10년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합격 특강을 하고 합격 수기를 쓴 걸 보면 이렇게 했는데 안 붙을 수가 없겠네 인 거죠. 그럼 실패에 대한 거를 보통 뭐 실패담을 남기진 잘 않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전 연도에는 합격을 못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합격을 했을 때 차이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주시거나 이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학습을 잘 탄탄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 말하자면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본인이 지금 어디를 알고 있고 어디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계속 해나갈 거고, 그리고 오늘은 너무 쉬고 싶은데 근데 이걸 해 말어.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 차곡차곡 성실하게 쌓는 시간들이 기본이 되어야 이게 합격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 그걸 잘 못해요, 저는 좀 도와주세요 하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복주머니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공부한 내용과 양을 매일 공유합니다. 어디에? 카페에다가. 그럼 제가 보통은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치얼업 하는 글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러면 또는 이제 수업이 없는 날, 이제 주로 수업이 있는 날은 좀 피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거는 조금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공유를 하면 선생님들이 학습 관리 그거를 읽고, 내가 이걸 읽고 이제 저는 그걸 복주머니라고 올려드리면 다른 선생님들은 본인이 공부한 내용과 시간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무슨 열품탈을 올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매일매일 다이어리에다 쓴 거를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시는데, 그냥 혼자 약속보다는 훨씬 더 강제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매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뻥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게 아무 도움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정말 하나도 못했어요, 이런 것도 매일 그러니까 올리세요. 그런 것도. 근데 그걸 올리면서 그렇지만 내일은 꼭 이만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자아성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려드리는 복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공부한 시간을 올리는 복주머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수험 생활을 하는 거를 진짜 여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친구한테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그 고충을 세심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한테 쓰세요. 구구절절이. 그러면 어쨌건 제가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쓰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걸 구구절절 쓰라고는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공부한 시간을 쓰세요.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이거가 밸런스가 잘 맞는지 저는 좀 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들의 어떤 그거를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관리에 어떤 마음가짐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올려요. 그럼 그리고 이제 저는 매일 문자를 드립니다. 매달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복주머니 올렸어요 하고 선생님들한테 보내면,
보통 아침 시간 이런 시간에 보내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들어와서 자, 공부한 시간을 씁니다. 복주머니 한 개가 1시간이에요. 그럼 저 어제 복주머니 8개 만들었어요. 또는 뭐 12개 만들었어요. 자, 저 최근에 16개까지 봤습니다. 최근에 선생님들 쓰시는 거 보고 그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올려주신 복주머니를 확인했고 제가 피드백을 보통 올려드립니다. 바로는 못 올려드릴 때도 꽤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선생님들이 이게 피드백이 필요한 내용들은 같이 답변을 해드려요. 그리고 항상 매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그 1, 2월에 한 번, 3, 4월에 한 번, 5, 6월에 한 번, 7, 8월에 한 번, 그 다음에 9, 10월에 한 번, 또는 그 문제풀이반 기간이 좀 길 때는 조금 길게 유지를 해서 그렇게 5개의 시즌으로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저 이거에 굉장히 시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의 진심이 전해져서 사실은 저도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쓸 때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 알 것 같고 저도 너무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좋은 글들을 항상 모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써요. 그러고 그 다음날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또 선생님들의 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쓰시되 대부분은 이제 학습 관리 공부 얼만큼 했다 요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을 꽉 붙잡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같이 가는 개념으로 선생님들이 마음 터놓고 얘기할 곳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업해 줄 수 있는 학습 관리자로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공부를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힘이 훨씬 더 생기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완전히 돼버리면 특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 시작하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거가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공부를 한동안 안 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한번 엄청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잖아요. 그쵸? 좀 느슨하게 살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수험생 같은 고시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럼 이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1, 2월의 목표는 그겁니다. 엉덩이 잘 붙이고 내가 정한 시간만큼. 근데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막 하루에 나 12시간 이렇게 막 하겠다고 막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목표는 대략 몇 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공부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럼 항상 그 스터디 카페나 어딘가에 이제 가 있는 거죠. 아니면 학습 자습실에 있거나 또는 학교 도서관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냥 그 시간에 가 있고 꾸준히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에 꼭 밥 먹고 그 다음에 잠잘 시간에 꼭 잠을 자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내가 막 불타오른다고 해서 불살릴 수 없어요. 아껴가면서 체력을 안배하시고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왜냐하면 너무 분량이 많은 게 1, 2월에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 감당이 잘 안 돼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막 계속 매주 던져주니까. 근데 그거를 꾸준히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2달이 가고 다시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이 아니라 다른 책으로 또 교과서로 반복하고 또 심어서로 반복하다 보면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복습이 안 되면 계속 튕겨요.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수업 듣는 시간보다 많아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데 체력 관리하고 멘탈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체력 관리는 그냥 운동하시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밥 잘 먹고 영양가 있는 거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잠 잘 자고 잠을 줄이는 거는 배터리 충전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러니까 인구의 뭐 5%인가 몇 프로는 진짜 조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희 딸은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냥
잠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 그 충전의 시간인데. 그래서 뭐 저도 많이 자는 편은 아니고 많이 잘 형편도 안 되지만 어쨌건 잠을 줄이려고는 노력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야 되는 날들은 사실은 좀 많이 있긴 해요. 문풀반, 모고반 이렇게 가면. 그치만 선생님들은 절대 잠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SNS 끊으세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뉴스 보면서 시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것도 시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잘 건 다 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꼭 풀어야 되는 시간은 또 만들어 놓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게 계속 쌓여야 되거든요. 할만할 정도로 자기를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1박 2일 봐도 돼요? 뭐 이런 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보세요. 얼마든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내가 모든 세상의 시름을 잊는다. 그러면 주말에 한 번 보셔도 돼요. 뭐냐면 계속 나를 계속 똑같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으면 어느 한순간은 잠깐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엔 진짜 마음이 급하면 그거조차도 본인이 안 하게 되겠는데 그렇지 않을 땐 아까 제가 서울 보신 한 명 붙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280명인가 280대 1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서울 한 명 붙으신 분이 매일매일 똑같이 도서관에 갔고 주말에는 항상 영화를 봤다고 했어요. 주말에 좀 일찍 나와서 영화를 보셨대요. 매주.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그 다음 주를 살게 하는 에너지원인 거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다 운영하시고 그냥 규모 있게 시간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막 엄청난 그 고시생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꾸준히 습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잡아드리려고 일단 제가 이런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해드리는데 이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또 매력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이렇게 주체가 안 됐는데 선생님 이제 나중에 여름방학 때 했던 그 복주머니가 저를 붙잡아 줬어요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합격생들이 뭐 이런 식으로 복주머니를 남겨주셨고 그러니까 남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쓰고 뭐 화수 6개 반씩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글을 써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멘트들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겨주는 거죠. 저 교육학은 뭐 했고요. 교육론 뭐 했고요. 서양음악 뭐 했어요. 체크. 이렇게 본인이 계속 뭘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메타인지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면 1년 동안의 책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아날로그 스타일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해주십니다.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선생님들이 나에게 복주머니란 해서 어떤 분은 영양제 같다고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라고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선물이라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과정 중에서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랑 그래도 내가 이걸 하면서 어땠는지 사실 저도 이게 보람이 있어야죠. 그쵸? 이걸 보면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선생님들은 그거 참여하면서 1년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누가 같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계속 응원하고 있구나 하면서 힘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니 제가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매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작은 하면서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이 도움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너무 도움이 될 줄 아니까 이제 하긴 했는데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글을 다 보는데도 많이 걸리고 거기다 답변을 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치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계속 운용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페에다가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돼요. 성함을 남겨주셔야 되고, 그래야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마다 문자 받고 본인 공부한 거 거기다 올리고 공부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다가 아무 때나 올리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스탑워치가 꼭 필요해요. 시간을 재야 되거든요. 공부 시간이 6시간이냐 10시간이냐, 6시간을 온전히 공부한 6시간과 진짜 뭉개고 있었던 10시간과 어느 게 더 퀄리티가 좋은 시간일까요? 6시간일 수 있어요. 10시간보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6시간이어도 괜찮고 10시간이어도 괜찮은데 꾸준히 공부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쉬고 꾸준히 그거를 해나가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아침 문자를 받고 그 다음에 전날 공부한 거 캡처해 놓은 거를 그냥 올리고, 그것도 시간 많이 드는 것 같으면 그냥 얼른 올리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럼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거를 체크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개근하면 커피 쿠폰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커피 쿠폰을 받으면 이제 스스로에게 좀 약간 뿌듯하잖아요. 내가 이번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내가 공부할 시간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다 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합격 전에는 보통 복주머니로 이제 학습 관리를 받으시는데, 보통 이걸 이렇게 관리를 받고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애정을 가지고 후배 선생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합격하시면. 그래서 이제 2차 되고 나면 선생님들이 도움 많이 받은 것처럼 또 도움을 주시고, 또는 이제 수험생들이 힘들만 하면 뭔가를 막 보내주기도 하시고, 이번에는 제주도에 있는 선생님이 1차 끝나고 선생님들 너무 막 지쳐 있을 텐데 같이 나눠 드세요 하면서 귤도 보내주셨어요, 학원으로. 그래서 2차 하신 선생님들이랑 막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험 생활을 그렇게 팍팍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분위기도 사실은 만들지 않아요, 저희 클래스에서는. 굉장히 윈윈하는 분위기고, 사실 코로나 전에는 스터디를 엄청 활성화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이게 조금만 괜찮아지면 직강에서는 스터디를 바로 조직해서 팀워크로 스터디 팀원들 간에 서로 모두 다 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항상 유지해 왔었거든요. 요 코로나 때 잠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래서 더 이 복주머니에 더 많은 제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되게 긴 시간에 설명회였는데요. 제가 요거를 좀 끊어서 올려달라고 하려고요, 주제별로. 그럼 선생님들이 그 주제별로 궁금하신 것들 이렇게 눌러서 보시고, 가급적이면 사실 이제 마지막에 요것만 보셨다고 하더라도 전체 흐름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본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을 카페를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요 상반기 요 시작하는 부분들에 선생님들의 그 답답함이 제가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면 저도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실력대로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게 그것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열심히, 혹시라도 작년에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안 좋으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인 내공이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로
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초수 선생님들이 주로 설명회를 많이 들으시겠지만 또 이제 제 수업에 관심이 있고 그 전 연도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도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듣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구조적으로 구조화해서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연습해서 시험에 최적화된 형태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저도 올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합격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후배 선생님들에게 또 많은 내리사랑을 해주시기를 또 저는 바라는 마음이 되게 큽니다. 자, 오늘 설명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